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부고가 알려졌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으로 힘들어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진심으로 애도를 전하면서 흔들림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연 회계 의혹 수사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의연의 마포 쉼터 소장의 부고 소식이 들어왔는데 일단 들어보면 최근에 이제 주변에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힘들다란 얘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확한 거는 아직 어떤 원인으로 이제 고인이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타살의 혐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논의에 앞서가지고 사실 16년 가까이를 이 위안부 피해자 활동을 위해서 헌신해온 고인의 죽음을 좀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죽음의 원인이나 분석에 있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타살 혐의점이 없다라는 점 이외에 어떤 것들도 사실 아직 밝혀지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16년간 정의원의 활동가로서 활동해온 분으로서는 예.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 두 달 정도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운동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정신적 고통에 처해 있었다.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련의 의혹 제기가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검찰 측 얘기를 들어보면요. 고인을 직접적으로 조사한 적도 없고 출석 예정도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애도를 표하면서 이제 흔들림 없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런 정의연의 어떤 일련의 의혹들 그리고 이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의 어떤 이런 사건과의 좀 연관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시작이 돼서 예.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정의연 활동, 더 나아가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 전반에 대한 의혹 제기와 비판까지로 지금 나아간 그렇게 확산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의혹이 맞는지 사실이면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건 사실이 아닌지를 빠르게 규명하는 것들이 더 필요했을 텐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규명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최근에는 이 운동에 후원한 후원자들, 후원 기업까지도 모조리 이제 같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의 수사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의혹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법률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사실은 원래 이 의혹 제기를 통해 가지고 이 운동을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떠나서 여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활동가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오늘 의견 표현된 것처럼 삶을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 속에서 계속 놓이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방법에 있어서의 적정성도 찾아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왜 마포 쉼터를 조사했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평화의 우리집은 명성교회가 8년 전에 네. 무상으로 정의연에 제공을 했던 위안부 할머니 거처고 이제 전에 윤미향 의원의 위장 전입 논란도 있었던 곳인데 일단 검찰이 왜 압수수색을 이곳을 했는지부터 경위를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정의연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고발건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회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내용들이 밝힌 부분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수사를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자금 흐름에 대해서 관리한 회계 자료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연 사무실에 대해서는 먼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회계 자료 중에 상당수가 정의연 사무실에 없고 이 평화의 우리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서 예. 그 회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평화의 우리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아니라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이 이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압수수색이 부당하지 않냐, 또 이미 제출해서 확보하면 되는 거를 왜 압수수색까지 했느냐라는 정의연 측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미 제출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정의원 측은 이제 뭐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검찰에 과잉 수사를 했다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이미 제출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래서 원칙을 말씀드린다면은 예. 임의 제출이라는 것이 어떤 피의자에게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는 검찰이 그냥 발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이제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야 나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회계 자료를 확보하는 거는 특별하게 이제 굉장히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임의 제출을 해서 기다려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A라는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보관되어 있는지를 피의자가 선택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이 필요한 것인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번에 그 핵심이 영장 청구 자체, 압수수색 영장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보다는 이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수사가 빠르게 정리되고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저도 무고한 활동가들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처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것이 맞냐 틀리다를 떠나가지고요. 이 회계 자료들을 확보를 했다면은 이제 회계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을 해서 고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운영상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인지를 적어도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을 빠르게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해성에 대한 논란보다는 수사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죠. 검찰이 이제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한 이후에도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불러서 조사도 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회계 누락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의혹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어떤 수사가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두 가지 흐름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을 것이고요. 두 가지를 봤을 것입니다. 예. 자금의 흐름과 그 자금의 흐름의 의사를 결정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요. 그것을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은 정말 오해에서 비롯된 의혹이 있는 부분을 빼고요. 이 부분은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럼 예. 그 부분은 결국 자금이 종국적으로 어디로 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시하거나 결정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안성 쉼터 관련해서는 지금 매도인 측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 매도인 측에서 지금 이 돈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시공공법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쉼터 관련된 의혹은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매입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평화의 우리 집에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윤미향 의원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 의원이 이제 그동안 사퇴 요구도 일축하고 기자회견도 반박을 하면서 좀 전공법을 펼쳤는데 앞으로의 대처법도 동일할지 아니면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네, 뭐 당연히 이제 같이 16년 넘게 활동을 해온 이제 동지가 고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굉장히 참담한 신정이겠죠. 예. 근데 사실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윤미향 의원 본인도 원하는 것도 신속한 규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면 빠르게 밝혀야지 이 부분들이 또 2달, 3달, 4달이 넘어가다 보면은 지금 사실 이 논란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과 그 목적성 자체에 대해서도 왜곡하거나 비난하는 국내외 움직임까지 있지 않은 상황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진실규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빠른 수사를 통해서 좀 실체가 밝혀져서 고통받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윤 의원 개인적인 비리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죠.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을 하고 회기가 시작이 되면서 윤 의원은 이제 일전에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불체포 특권이 발효된 상황이라서 검찰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소환 조사 관련해서는 좀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시공사에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했고요. 여러 가지 계좌들도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 결국은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1, 2회 정도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기소 여부며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원칙적으로 이 소환에 대해서는 그냥 임의 출석, 그러니까 강제로
부인하는 게 아닌 이상은 부체포 특권과는 관련 없이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걸 거부하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다만 이제 내용이 밝혀져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기소를 할 때 이제 구속 기소를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예. 이제 부체포 특권과 관련돼서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아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검찰 수사와 관련된 얘기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